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송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송나라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나라는 좀 송나라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아주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피드한다고 해서 진짜 너무 빠르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송나라 이후에 이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송나라는 힘이 셌어요, 약했어요? 너무나 약했단 말이야. 왜? 무슨주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문치주의를 실시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송나라는 다른 주변국들에게 조공도 하고 세패도 하고 곡물도 갖다 바친 거야. 그럼으로써 겨우겨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근데 특히 송나라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요나라가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금나라가 송나라에게 전화를 때리고 서로 연합하자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송나라와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연합을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근데 이 금나라가 이번에 송나라를 또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송나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송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송나라의 잔존 세력들이 남쪽으로 건너가서 송나라를 다시 부활시키죠. 우린 이것을 무슨 송? 남송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남송이 결국 멸망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 바로 이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대체 몽골 제국이 뭐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몽골 제국, 얼마나 큰 제국이길래. 자, 보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 자, 몽골 제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몽골은요, 이 몽골인들 자체가 하나의 부족 국가였어요. 말이 국가지 하나의 원시적인 부족 형태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수십여 개의 몽골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런 수십여 개의 몽골 부족을 최초로 통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징기스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징기스칸은 여러분들 본명이 있어요. 이 본명이 바로 누구다? 테무친이라는 사람의 본명입니다. 이 테무친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몽골 부족이 굉장히 분열돼 있었는데 첫 번째로 통일한 거야. 몽골 부족을 통일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별칭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뭐야? 칭기스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칸이다. 그래서 칭기스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징기스칸으로 추대됐던 이 테무친은요, 몽골 부족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야심으로 더욱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서하나 그 옆에 있던 뭐 호라즘이나 여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까지도 점령하고, 이른바 이 몽골 부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큰 커다란 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이 칭기스칸이죠.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칭기스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첫 번째 금나라를 가볍게 정복합니다. 기억나세요? 이 금나라, 강력했던 금나라 역시 어떻습니까? 징기스칸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서 역시 간략하게 정복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진출했다?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모습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 즉 징기스칸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 칸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내분이 일어나요. 자, 내분이 뭐냐면 내부 분열이에요. 서로 자기가 칸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내분 덕분에 이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칸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족 국가들, 이 국가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을 가르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울루스라고 합니다. 여러 칸으로 나뉘게 된다. 칸국으로 나뉘게 된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누가 죽고 난 이후에요? 사후라는 게 죽고 난 뒤잖아. 누가 죽을까? 칭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 징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 잠깐 이렇게 쓰면 징기스칸이 되네. 죄송합니다. 징기스칸이 되겠죠. 자, 이 징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 여러 개의 어떻습니까? 울루스들로 분열이 됐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이 몽골이 징기스칸 이후에 다시 한번 통합됩니다. 그 통합되는 주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징기스칸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가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다른 칸들은 서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이 중국 대륙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중국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게 바로 무슨 칸이 자, 일단 무슨 칸이 원나라를 건국했다? 그렇죠.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 남송과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석권했던 원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나라의 수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나라의 수도는 바로 어디였냐면 여러분 대도라는 곳입니다. 대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도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가 딱 나오면 이 수도를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만약에 지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영토인지 몰라. 여기 가라고 표시돼 있어. 그지? 근데 여기 수도에 카이펑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카이펑 하면 무슨 나라? 당나라겠어? 송나라겠어? 원나라겠어? 송나라가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원나라의 수도 어디다? 대도. 대도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같은 지역이 베이징 지역이 되겠습니다. 베이징. 같은 말로.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이 원나라, 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요. 이 중국 대륙을 차지했잖아. 근데 당시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오리지널 중국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리지널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요. 엄청나게 차별해요. 이해했습니까? 한마디로 민족에 따라서 평등하게 대우했다는 거 아니면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거야. 차별 대우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 오리지널 중국인들, 즉 한족들과 남인들을 엄청나게 차별하고 심지어 외국인들 있죠. 중국인들이 아닌 외국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중앙아시아인들, 서양인들, 서역인들을 오히려 중국인들보다 더 우대를 해줘요. 그러면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원나라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많은 불만을 샀을까 적었을까? 더 많은 불만을 샀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중국 대륙에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원나라는 필연적으로 오래갈 수가 있었다, 오래갈 수가 없었다. 오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자고 한번. 자, 정치 뭐라고요? 몽고 제일주의입니다. 몽고 제일주의. 자, 이 몽고 제일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 몽고인들을 제일로 쳐주고 그 이외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탄압했다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누굴 또 우대했냐? 중국인들을 우대한 게 아니야. 바로 누구? 서역인들을 우대했어요. 중앙아시아 사람들. 이 서역인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생목인이라고도 해요. 생목인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또 하나의 뭐 대표적인 모습들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관리 선발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 폐지. 기억해 두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면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당시 원나라의 신분 계층도입니다. 제일 상위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 몽골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누구다? 중국인이 아니야. 오히려 누가 되는 거야? 생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목인들은 누구다?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중앙아시아 출신들이야. 서역인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 생목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였냐면 하급 관료로서 실무, 행정을 담당했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셨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가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대다수의 세력들은 다 누구야? 중국인들인 거야. 다 중국인들이야. 오리지널 중국인인 거야. 근데 이것도 나뉘어요.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뭐 한족이 있을 수 있고 최하위 계층은 남인 계층이에요. 뭐 이렇게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남인 계층들은 남송 치하에 있었던 아이들, 그 다음에 한족 같은 경우는 화북지방, 뭐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족 차별 정책이 엄청났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원나라가 쭉 나가다가 오래 갔을까, 오래 못 갔을까? 오래 가지 못 갔어. 왜? 당연히 한족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쇠퇴한 이유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바로 뭐냐면 홍건적의 난이에요. 이 홍건적의 난은
이 빨간 두건, 이제 붉은 홍자죠. 빨간 두건을 쓴 이 농민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홍건적인 난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대부분 종교가 무슨 중심이었냐면, 새로운 종교가 있었거든. 뭐 백년교라고 하면 돼. 얘들 거의 대부분이 한족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한족들은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원날에 대한 반감은 너무나 심했을 거예요. 너무나 심했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멸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원나라는 어떻게 멸망했냐? 결국 원나라가 쭉 가거든? 얘들아? 쭉 가다가요, 결국 한족의 부활을 꿈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면 명나라예요, 명나라.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명나라, 어디 가서 명나라가 몽골족 출신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명나라는 한족 출신 나라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에 의해서 결국 몽골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 이 몽골족 아이들의 잔존 세력들, 그죠? 패잔병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나라를 세워 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원 역시 오래가지 못 갑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원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원나라의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똑같아. 자, 어때? 철저하게 민족을 평등하게 대해서 차별했어. 차별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누구, 무슨 사람들, 어느 족의 사람들이 불만이 컸을까? 아니, 뭐 당연히 뭐 한족의 불만들이 엄청 컸겠지. 뭐 남인층의 불만도 컸을 거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나라 사회에서 이 몽골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 문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답을 써놓을게. 내가 이게 왜 웃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답을 이야기하면 꼭 우리 친구들이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글자랑 헷갈려요. 궁금하죠? 써보면 느낌 올 거예요. 써도 느낌이 안 온 친구들이 있겠지? 그런 친구도 복습해야 돼. 무슨 문자? 파스파 문자예요. 여러분들, 파스파 문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4대 문명 파트. 자, 여러분들, 이집트인들이 썼던 문자가 뭐예요? 상형 문자죠. 그리고 이런 상형 문자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무슨 루스? 파피루스 기억나세요? 바로 이거야. 이 파피루스랑 파스파를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위로 쓸게. 한마디로 파피루스는 몽고 문자가 아니라 어디 문자야? 이집트의 문자라는 거. 이집트 문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면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자, 원나라의 경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야, 원나라 아이들은 애초에 뭡니까? 이 초원 속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많냐면 이 아이들이 이 목화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목화가 거의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재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얘기했죠. 무슨 초? 교초. 내가 왜 그런지 알지? 지난 시간에 뭐예요? 쌤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라고요? 송혜교 씨. 아니, 착각하면 안 돼. 뭐라고? 송회교가 되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송나라가 썼던 화폐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회자, 교자. 그래서 줄여서 송회교잖아. 근데 원나라 역시 어떻습니까? 교가 들어가네. 그러면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교자가 들어가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교자잖아. 그치? 그 방법이 뭐예요? 초원 민족인 몽골족은 당연히 교자가 아니라 교초겠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교초. 원나라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나라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사신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이동을 했단 말이야. 원거리 무역에 종사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머나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어떻습니까? 휴식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휴게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휴게소에서 뭐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세요?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떡볶이? 그죠?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휴게소에 가서
얘네들 말 타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말에 모이도 주고 말도 재우고 말도 갈아타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본인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휴게소가 필요했던 거야.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전에 페르시아 때 했었는데 역참이라고 합니다. 역참. 알겠죠? 역참이 뭐 하는 것이야? 숙소이자 어떻습니까? 말을 쉬게 하는 그런 휴게소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원나라 경제 이유 가시고 이제 과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과학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송나라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침반 그리고 화약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미 발명됐다고 했죠. 무슨 나라 때? 송나라 때. 그리고 원나라 때 이어서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어디? 바로 유럽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시력이 있는데요. 이 수시력이란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역법서입니다. 아, 역법도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더 얘기하면 달력이에요, 달력. 원나라가 썼던 이 달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냥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나라의 문화는 어떨까? 여러분들 송나라의 문화가 어떻죠? 귀족적이었어요? 서민적이었어요? 서민적이었죠. 왜 서민적이죠? 생각을 해보자.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니까. 자, 송나라 때는 모내기법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어, 감소했어? 엄청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제는 삶에 여유가 생겨 안 생겨? 식량에 여유가 생기잖아. 사람의 여유가 생기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욕구가 커져요? 문화적인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즉 일반 평민들, 일반 서민들도 그 이전까지 문화생활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농업 생산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 계층들도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송나라뿐만 아니라 원나라도 그대로 어떻습니까? 서민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종교 유행. 원나라 시대에는 뭐 이슬람교도 유행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종교도 유행해요. 티베트 불교도 유행합니다. 뭐 같은 말로 라마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유행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원나라가 다양한 종교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미뤄봤을 때 원나라의 문화의 성격은요 개방적이었을까요? 폐쇄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폐쇄적이었겠어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이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서민 문화, 송나라랑 똑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쌤, 왜? 송나라도 서민 문화고 원나라도 서민 문화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다 학교 선생님께서 센스 있게 구별해 놓으실 거야.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바로 이겁니다. 원나라의 희곡, 원곡. 알겠죠? 친절하게 원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원나라는 특히 소설이 유행하는데 이 구어체 소설이 유행해요. 구어체가 뭐냐면 뭐뭐뭐뭐 했다. 그죠?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을 우리 문어체라고 하잖아. 구어체는 뭐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 그대로 어떻습니까? 언어화 시킨 거. 그걸 우린 구어체라고 해요. 이런 구어체 소설이 유행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원나라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또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탈리아에 베니스라는 곳에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유명한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들은 거야.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일종의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 동방 쪽으로 쭉 진출하면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를 갖고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자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으로 어떻습니까? 견문을 가요. 견문이란 건 보고, 그치?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원나라에 가요. 그래서 원나라의 당시 황제가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이 쿠빌라이 칸 밑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일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관계를 보내죠. 그러다가 이 마르코 폴로가 수십 년 만에 결국 다시 베니스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이 원나라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기행문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서답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무슨 견문록? 동방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뭐 동방에 갔다 오고 보고 느낀 걸 쓴 거야. 무슨 록?
동방경문록이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서답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책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븐 바투타, 뭐 이 사람도 있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원나라 문화에서도 대표적으로 도자기가 있습니다. 원나라에도 도자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도자기가 바로 무슨 백자? 청화백자. 여러분들 화려하니까 나중에 그림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가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몽골 파트, 즉 몽골 제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몽골 제국의 수도는 카이펑이다. 난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카이펑이 웬 말입니까? 카이펑은 송나라잖아. 아니지. 2번. 징기스칸은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좋아. 원나라를 건국해. 아니지. 원나라를 건국한 건 징기스칸이 죽고 난 뒤에 쿠빌라이 칸이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지. 자, 3번 볼게. 원나라의 대표적인 화폐는 교자다. 기억나니? 쌤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무슨 외교? 송회교. 그치? 송회교지. 교자는 좋은데, 원나라,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 즉 초원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교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교초가 돼야 정답이지.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4번. 원나라는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뭐 이거 딱히 맞는 거, 정답이 될 수 있겠네. 그지? 자, 5번 보세요. 원나라는 폐쇄적인 정책, 동서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역참제도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동서문화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원나라가? 이건 좀 이상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4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까봐 제가 넣어놨는데, 자, 몽골족들이 사용했던 문자 뭐라고? 파피루스야 아니면 파스파야? 느낌 왔니? 파스파 문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파스파 문자.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는 서역 출신의 누구를 한인보다 우대했다? 한인이란 건 중국인이지. 오히려 중앙아시아에 누구를 더 우대했어? 서역인들을 우대했지. 근데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 생목인이라고도 써도 되고, 같은 말로 서역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오늘로써 몽골 제국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시 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헷갈리거나 안 외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복 시청해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바로 인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